자, 요즘에 여권의 최전방 공격수로 불리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있죠. 관련된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마키아벨리적으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도 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말을 100% 신뢰해야 돼요. 진짜 그것이 대통령의 의사라면 어떻게 장관이 그와 다르게 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이. 예, 유시민 작가 이름에서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장성호 대변인. 네. 예, 이름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서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자, 이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사건 폐지로 가닥이 잡히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나 이제 당으로 돌아갈래. 라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아직 청와대에서는 사표가 청와대로 넘어오진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는 당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논리를 계속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에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로 당론이 결정이 되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보안 수사권 폐지 다음에는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가 공소 취소로 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장관의 입장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장관의 철학이라든가 이것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기서 더는 해서는 나의 어떤 철학과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사의 표명을 해서 일단은 국회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돌아와서 혹시 이 사표를 수리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요. 자, 정청래 전 대표 역시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었죠. 들어보시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정청래입니다. 정청래에 대한 생각만 물어봐 주시죠. MBC 기자에게 SBS 방송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론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눈 질끈 감고 방해에 굴하지 않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꼭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대국민 약속 아닙니까? 대선 공약 아닙니까? 자, 조현산 번역. 지금 오늘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대통령을 지킬 사람 정청래다.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반대 친명계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후보들은 아니 지금 대통령이 괜찮은데 잘 나가고 있는데 뭘 지키냐. 뭐 꼭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처럼 나 아니면 대통령 못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시민 작가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가장 앞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 여러 가지 평론가의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그 음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그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입장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장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타당한지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과 메시지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는 것이 저는 당대표 후보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그에 대한 입장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노코멘트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그러한 입장에 사실상 내심 동의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진 않겠다. 그런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당대표 후보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MBC 방송, SBS 방송 그런 식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유시민 작가의 그런 각 메시지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로서 어떠한 입장인지에 대해서 저는 밝히는 것이 그런 당원들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의 계속되는 공격, 재건축, 증축 발언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일련의 아주 폐부를 찌르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다른 친명계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유시민 작가가 아마 계속해서 그런 발언들을 어느 방송들에 나가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유시민, 정청래 한편, 나머지 다른 친명 후보들 한편,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이제 벌어져야 된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그 후폭풍, 그 후과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정청래 전 대표는 항상 이재명 대통령 호위무사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도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시민 씨가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격하는 것도요 굉장히 입에 담기조차 그 험한 뭐 썩은 내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론에서 기자들이 NCND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긍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본인이 후보로서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대신 공격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은 정청래 후보도 유시민 씨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또 분위기가 바뀐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시민 씨의 말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그 지금 뭐 전당대회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니냐? 그것을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즐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앵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중간에 또 어떤 발언들이 톡톡 튀어나오게 될지요 궁금해집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야권에선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퇴 의사를 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앞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과 맞물리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여야 한 목소리로 사퇴 반대를 외친 건데 이유가 달랐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개혁에 총대를 매지 않으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냐며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고 만류했습니다. 야권은 정 장관이 사퇴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만류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 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 취소의 굴레를 받기 때문이라고 비꼬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레임덕도 거론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이라고 공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빗대 30년 지기마저 등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최근 수사 당국이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명과 친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음모론이 성공한 예는 없다면서 방어에 나섰는데
이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전 총리는 당의 미래를 위해 짚은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중순 경기도의 한 지역 신도 수십 명이 한꺼번에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6.3 지방선거 개입 의도를 수사 중인데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신천지의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이 비상계엄을 경고했던 것에 빗대 신천지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란 친천계의 요구를 맞받았습니다. 증거 내놔라? 아니면 물러나라? 계엄할 거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과 신천지의 연관성을 둘러싼 공세에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합수본 수사와 관련해선 발본색원 원천봉쇄가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천계와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수본 수사 정보를 알고 있었냐, 신천지 비판을 못하는 것은 반명 분열주의라며 대리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판 깐부 회동도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건배사를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맥주를 들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식구라고 부르는데 식구.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식구다. 이번엔 치킨 대신 미니버거, 피시앤칩스 등 현지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Mr. President,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burger?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협력 계획이 잇따라 공개된 직후여서 의미가 더 컸습니다. SK그룹은 엔비디아 등과 앞으로 5년간 1,085조 원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협력을,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앞으로 5년간 29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엔비디아와 자율운행하는 제네시스 개발 등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SK Hynix and Samsung and NVIDIA are partnering to advance chip design and, of course, memory design. We're making a major investment in Naver. 이 대통령은 기업 가치 합계 이경원 기업 CEO들과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 AI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세계와 함께 협력하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선언으로 우리나라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협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